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FA50은 미국에 종속되지 않는다. 2. 미국의 추악한 욕심이 드러난다. 3. 영국의 고통스러운 위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FA50PL의 모델링과 스펙이 공개되었는데 도저히 같은 전투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이사라이더를 장착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FA50PL에 미국이 아닌 한국산 레이더가 장착되리란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카이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자 당황한 미국에서는 원하는 건 다 해줄 테니 사업에 끼워달라고 뒤늦게 요청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FA50을 테자스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던 인도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항공기가 DX 코리아 2022에서 공개됐는데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폴란드와의 4조 원 규모 FA50 수출 이행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 48대의 FA50 수출 계약으로 2011년 T50 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대 규모이자 최초로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카이는 12대를 2023년 말까지 폴란드에 인도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폴란드에 물류오브가 지어지고 4.5세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맡을 국제비행학교의 설립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영구 카이 사장은 폴란드와 오래도록 지속 발전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폴란드 수출을 발판 삼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비롯한 미국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의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고 며칠 뒤 폴란드로 향하게 될 FA50PL의 모델링이 공개되어 화제일곱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FA50PL의 그래픽 형상이 언론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마크와 조정석 우측에 위치한 공중급 유관이 눈에 띄는데요. FA50PL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미 전투기를 한국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량한 KF-16, F-15K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가 납품할 FA50PL에는 블럭 20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어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이 측은 FA50PL이 기존 FA50과 비교해 공중급 유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능동 위상 배열 이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 차원 높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FA50PL은 경공격, 특수전술 및 전투임무 등 다양한 임무작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F-16과 호환성이 높고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됐다. 앞으로 향후 폴란드 공군의 전투조종사 양성과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특히 공중급 유기능이 눈에 띄는데요.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으로 우리 군에서도 FA50에 대해 요구해온 사항이었습니다. FA50은 성능에 비해 항속거리가 짧다는 게 항상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장연료 탱크를 달거나 공중급유 기능을 장착하든지 해야 했었는데 카이에서는 두 가지 방안 모두를 선택했습니다. 외장연료 탱크도 크게 달고 공중급유 기능까지 추가한 것이죠. FA50PL에는 300갤런짜리 외장연료 탱크가 장착되고 공중급유 기능이 추가되어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중급유 방식에는 플레인분 방식과 프로브 드로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FA50에는 프로브 드로그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플레인분 방식은 공중급유기 꼬리에 급유용 파이프를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국군의 F-15K, KF-16에 적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급유관이 굵어 더 많은 양의 연료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대형 공중급유기를 주로 운용하는 미군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공중급유기의 체급이 최소 수송기 정도로 커야 하고 동시에 한 대의 항공기만 급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프로브 드로그 방식은 급유용 호스를 길게 늘어뜨려 항공기의 급유관 프로브를 깔때기 모양의 드로그에 맞추어 연료를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FA-18EF와 같은 중소형 항공기에도 장착해 급유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대형 급유기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드로그를 달아 2에서 3대의 항공기를 동시 급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급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급유관인 프로브를 반드시 조종석 앞쪽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스텔스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물론 스텔스를 고려하지 않은 FA-50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는 두 방식 모두 급유가 가능합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진 점도 주목받았지만 역시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FA-50PL의 이사 레이더 탑재 여부였습니다. 현재 FA-50에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엘름 2032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동급 대비 상당히 우수한 레이더이지만 카이는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 FA-50의 BVRC 계획 교전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KF-21에 탑재될 국산 이사 레이더를 소형화하여 FA-50 블럭 20에 탑재할 예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폴란드 수출로 미국산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이사 레이더와 암람 통합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열받은 한국에서는 수출형 FA-50PL에도 국산 이사 레이더를 탑재해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의 여러 매체에서 FA-50PL에는 LIH-넥스원의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거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이 암람 통합을 거부하며 KF-21에는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됐었는데 FA-50에도 LIH-넥스원의 이사 레이더와 통합해서 탑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죠.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의 이사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이런저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국산 이사 레이더를 밀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수출이 시급하지 않았던 블럭 20은 국산 이사가 탑재되는 게 확정이었는데 부디 미국산을 쓸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죠. 수출되는 FA-50PL에 장착돼 이사 레이더를 팔아 한몫 두둑히 챙길 생각에 싱글벙글하던 미국은 수출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될 위기에 처해버렸다는 소식에 그제야 이사 레이더와 암람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미국 이사 레이더를 제조하는 미국 4대 방산 기업인 레이시온과 노스롭 그루먼에서는 다급히 제안서를 들고 카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 국산 이사를 탑재하든 좋은 조건으로 미국의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조를 통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FA-50의 위치가 공고해질 것 같은데요. 빈자의 F-16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저렴한 가격에 멀티럴 전투기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유례없는 항공기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한 카이의 조올의 상무는 FA-50은 점진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다목적 멀티를 전투기로 다시 거듭 태어났습니다. FA-50은 공대공 정밀무장, 항속거리를 늘리는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한 최신의 전투기급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미국 시장에 도전해 천대 수출을 목표로 한 단계 성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하고 말하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FA-50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다는 소식에 FA-50을 테자스 전투기의 경쟁자로 여기던 인도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전투기 도입 사업을 둔고 한국과 경쟁 중이던 인도에서는 어떻게든 테자스를 말레이시아에 팔아보겠다고 언론이 나서 FA-50을 깎아내리고 중상모략을 일삼아왔었는데요. 지적하던 부분들이 FA-50이 전용 외장 연료 탱크가 없다는 점과 공중급유를 할 수 없어 작전 범위가 좁다는 점, 그리고 이사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사실이니 어쩔 수 없나 싶었지만 카이는 물밑에서 폴란드와 손을 잡고 FA-50을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로 뜯어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모르던 인도에서만 테자스가 이길 수 있다고 설레발을 치던 것이었죠. 카이에서는 FA-50에 공중급유 기능을 도입한 김에 공중급유기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려는 것 같은데요. 최근 카이에서 새롭게 개발 중인 항공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DX 코리아 2022에서 다양한 한국의 신무기들이 공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의외로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온 건 다름 아닌
카이에서 개발 중인 다목적 수송기였다고 합니다. 국군의 수송기 수요에 따라 카이에서 국산 다목적 수송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그 모형이 이번 박람회에서 첫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기에 의존해왔던 해상 초계기, 공중구비기 등의 특수 임무기의 대형 플랫폼 역할까지 국산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어 기대가 큰 사업인데요. 수송기의 특이한 도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송기의 둥그런 동체와 흰색과 검은색의 도색이 만나 마치 범고래와 같은 모습의 수송기 모형이 공개되었습니다. 벌써 수송기를 두고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오는 고래 같다며 우영우 비행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범고래 도색은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색이었다. 혹시나 해서 이번 전시회에 꺼내봤는데 좋은 반응을 얻을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소유에 비해 운용하고 있는 수송기가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높았기에 수요를 충당하고 항공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형 수송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운용 중인 C-130 전술 수송기와 달리 프로펠러가 아닌 제트 엔진을 적용하였고 크기도 훨씬 커져 속도와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카이 측은 수입 항공기에만 의존하고 있던 수송기를 국산으로 대체해 유지 정비 비용을 아끼는 건 물론 세계 수송기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하나 없던 나라가 어느새 유럽에 첨단 전투기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세계 유수의 항공기 제작사들과 비교하자면 이제 막 첫발을 팬 셈이지만 한국인의 집념을 우습게 보았다가는 금세 따라잡히고 말 겁니다. 세계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카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국방을 전적으로 영국에 의존하고 있던 아일랜드가 자주 국방을 위한 전력 증강을 위해 최근 카이 측과 접촉하여 FA-50을 구매하고 싶다며 문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왕위 교체로 인한 혼란을 틈타 아일랜드가 영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떨쳐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영연방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또한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영연방 왕국들에서도 이제는 군주제를 폐지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연방의 핵심 국가들인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는 영연방 탈퇴를 위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영연방 붕괴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같습니다. 지난 9일 폴란드에서 개최된 국제방위산업 박람회 엠스포에 카이에서 참가해 FA-50과 KF-21 보라매를 전시하며 참가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세일즈에 나섰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특히 폴란드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한국의 무기들을 둘러보며 KF-21에 큰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판로가 개척될 것으로 보이는데 카이 관계자는 슬로바키아와 나토 회원국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비회원국인 아일랜드도 FA-50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유럽 전역에 관심이 뜨겁다며 앞으로도 해외 수출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아일랜드에서 FA-50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슬로바키아는 그렇다 쳐도 러시아와는 유럽의 끝에 위치한 아일랜드가 갑작스럽게 군사력을 늘리겠다고 나선 건데요. 사실 아일랜드는 수차례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아왔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굴욕을 참아왔었습니다. 2020년 당시 러시아의 폭격기 Tu-160 아일랜드의 영공을 침범했었는데 요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어 결국 영국의 타이푼 전투기가 대신 출격해 러시아 폭격기를 쫓아낼 때까지 아일랜드 공군은 손 놓고 바라만 봤어야 했습니다. 2021년 3월에도 또다시 러시아의 폭격기가 아일랜드의 영공을 침범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죠. 사실 아일랜드의 군대는 허울만 남아있는 정도인데요. 인구 500만에 1인당 GDP가 세계 2위에 달하며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부국이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아프리카의 소국만도 못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아일랜드는 국방의 대부분을 영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EU에서 가장 낮은 GDP의 0.3%만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UK 공군을 통틀어 병력은 1만 명도 되지 않고 아일랜드 육군에는 전차가 없고 공군에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폭격기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현재 아일랜드 공군의 주력기가 프롭기인 PC-9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국가들에선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는 걸 아일랜드에서는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전투기로 최대 속력이 마하 2에 12,000에서 16,000m 고도에서 비행하는 투-160을 따라갈 수 있을 리가 없었기에 영국군이 나설 때까지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 같은 굴욕이 계속되자 아일랜드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군대가, 특히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일랜드 국방부에서는 의회 보고서 한 편을 제출하며 아일랜드 공군 전력을 증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공군은 FA-50들 구매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항공 감시를 위한 아일랜드의 정책 옵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현재 아일랜드군의 상황에 맞는 전투기가 무엇인지 여러 후보들을 나열하며 비교 분석했는데, 그중 가장 적합한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FA-50 경공격기인 것으로 결론 지어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영공은 대서양으로 깊숙이 뻗어 있어 영토보다 6배나 넓은 영공을 가지고 있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공기의 80%가 아일랜드 영공을 통과하지만 이 넓은 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일랜드는 대서양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군사 레이더와 신속 대응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사실상 아일랜드 공군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네요. 그렇다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필적하는 완전한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연간 1억 600만 유로 약 2,3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반면 현실적인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연간 2천만 유로 약 280억 정도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현실 실적인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 초음속 제트 훈련기의 변형인 경전투기를 활용한다면 훨씬 저렴한 성능으로 공군의 전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차기 주력 전투기로 이탈리아의 M346, 한국의 FA-50과 같은 경공격기, 그리펜, 타이푼, F-35와 같은 본격적인 4세대, 5세대 주력 전투기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M346은 마음속에 지나지 않아 러시아의 폭격기를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이 되지 않아 후보에서 탈락했고, 이제 막 공군을 재건하기 위한 첫발을 때려 하는데 한 대에 1,000억 원에 달하는 4세대, 5세대 전투기들을 구입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러시아 공군이 여러 추태를 보여주고 있어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엔 FA-50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 트위터에 이륙하려던 러시아군의 수-25가 이륙 직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추락해 폭발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여겨지던 러시아 공군이 왜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반면 FA-50은 최근 말레이시아 입찰에서도 테자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이륙 직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추락해 폭발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여겨지던 러시아 공군이 왜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반면 FA-50은 최근 말레이시아 입찰에서도 테자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경전투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FA-50 제트기 18대를 1조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거래가 일주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일랜드 국방부 역시 FA-50 경공격기가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 4세대 전투기의 90%에 달하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훈련기와 공격기 두 역할 모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공군을 재건해야 하는 아일랜드의 상황에 매우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공군에서도 FA-50을 경전투기 시장을 선도하는 모델이며 초음속을 낼 수 있어 모든 속도와 고도 영역에서 목표를 요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전투기라 평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4세대와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은 훨씬 저렴한 FA-50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아일랜드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그리고 이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군 팽창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아일랜드의 행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당연히 옆 나라 영국인데요. 독립하여 영연방에서 탈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완전히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계기로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막 즉위한 찰스 3세의 고민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시작으로 100여 년간 지속되었던 영연방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을 엘리자베스 여왕의 인덕을 통해 잠재우고 있었는데 여왕이 서거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왕위에 오른 찰스 3세는 영국 내는 물론 영연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평판이 좋지 못해 왕정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주요 영연방 왕국들에서 영연방에서 탈퇴하고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총리가 자신의 임기 내에는 공화국 전환을 위한 국민 투표는 없을 것이라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공화국으로 전환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호주의 제3당인 녹색당의 애덤 벤트 대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당을 SNS에 호주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원주민들과의 조약이 필요하며 공화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더는 뉴질랜드가 공화국으로 전환될 것이냐는 질문에 결국 그것이 뉴질랜드가 향해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공화국 전환은 내 생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역사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역시 외국 군주가 캐나다를 대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는 군주제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 답했고 군주제가 계속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7%는 영국 왕실에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고 71%는 더 이상 군주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대를 상징했던 고인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습니다. 비록 세계사에 수많은 비극을 남긴 영국이지만 한국에는 큰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했을 당시 영국은 미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전투부대를 파견하여 북한과 중공군에 맞서 싸워주었는데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5만 6천 명이 파견되어 그중 1078명이 전사하고 179명이 실종되었으며 978명이 포로로 잡혔었습니다. 한국은 당시 영국의 도움에 오늘날까지 감사를 전하고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한국과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양국의 우정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